사실 저는 썸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엔 그냥 혼자 지내는 생활도 너무 행복하거든요. 저 굉장히 집순이기도 하고 친구들도 많고 그게 이미 연인 없이도 너무 행복하게 삶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떼어서 투자하는 만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더 신중하게 되고 더 연애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. 연애, 다들 어떻게 시작하시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이번에 크클링 제가 열게 된 엄주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같이 또 참여하게 된 오주환이라고 하고요. 네, 저는 오늘 크클링 열어주셔서 네, 참여하게 된 서가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저는 썸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.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술을 먹다가 그분의 친구가 이제 또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술자리 하고 각자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밥 먹자라고 연락이 와서 밥 먹다가 우리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래? 라고 해서 이제 그래? 해서 이렇게 한 10시간 정도의 썸? 저는 일단 썸을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무조건. 최소가요? 네네. 저는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어요. 네. 약간 알고리즘처럼 네, 진짜로 그 알고리즘이 딱 있어요. 그래서 뭐 첫째 주에는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제 마음을 좀 확인하는 편이고, 둘째 주에는 이제 데이트를 짜기 시작하는데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낯선 환경에서의 데이트. 네, 그래야 뭐 좀 이제 여러 가지 이 친구에 대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셋째 주에는 어떤 같은 취미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그런 어떤 감정을 좀 나누고,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딱 무르익으면 넷째 주에 딱 꼴이 나는, 네, 그런 정확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궁금한 게 있어요, 사실은. 제가 썸이 길어졌을 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저 사람에게 덜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건지, 그리고 또 그냥 썸의 기간들만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궁금해요. 솔직하게 썸이 길어질 때 그 마음들. 일단 기본적으로 썸을 길게 타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사실 내 마음이 정말 명확한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. 썸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얘를 좋아하고 얘한테 좀 잘해주고 싶고 얘한테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,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 마음이 먼저 좀 확신을 가지는 어떤 기간인 거예요, 사실은. 그리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썸을 좀 오래 타는 거 아니냐,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건데, 사실 상대방한테 어쨌든 제 어떤 관심을 계속 주게 되면 상대방이 과연 얼마나 그것들을 의심할까라는 생각은 사실 해요. 왜냐면 이 친구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, 취미는 뭔지,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, 또 그런 거에 데이터베이스를 따라서 데이트를 짜고 하다 보면, 글쎄요,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?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? 예. 가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, 가볍게 누군가를 툭 만났는데 뭔가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깨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? 제가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면 뭐 거리낌 없이 맞춰가면 되는 거고,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솔직하게 말하고 연애를 끝내는 편이에요. 어쨌든 간 연애를 한다는 거는 내 시간과 뭔가 내 감정과 이런 것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런 게 아깝다는 생각은 아깝다. 해보신 적 없나요, 혹시? 저는 애초에 시간 문제, 돈 문제, 그리고 내가 쏟는 감정에 대한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선택한 일이고,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돈을 쓴 거고,
그래서 제가 마음이 가니까 마음을 준 건데 이거는 어쨌든 순전히 제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, 저는. 내 마음이 진심이면은 내가 드리는 뭐 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?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진심이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. 네. 연애라는 게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정말 너무 사랑하는 뭐 흔히 말하는 찐사랑? 찐사랑. 찐사랑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남자로서 그리고 여자로서의 매력 때문에 끌리는 눈이 맞아서 하는 그런 연애도 있을 거고 그 관계의 형태를 단정짓지 않고 데이트를 하는 데이트메이트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있는데 꼭 진심이어야지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를 해야 하나?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. 그냥 저는 막연하게 좀 더 가볍게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는 것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.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후유증들이 오래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오히려 약간 저는 좀 신중하게 상대방을 오래 알아가고 나서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별이 더 쉬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판타지도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.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점점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연애를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. 혹시 주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또 사실 가볍게 시작해도 뭐 부부의 연을 맺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10년, 20년 만났는데 하루아침에 깨지는 일도 있잖아요. 똑같이 아프겠죠. 다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는가, 진심을 다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뭐 또 이별을 그렇게 또 생각하고 만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어떤 생생한 반응들을 사실 겪을 일이 크게 없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좋은 해결책들을 또 받은 것 같아서 좋았고 내 주변에 다 나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뭔가 완전히 낯선 공간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의 너무 다른 이야기가 오가는 걸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짧지만 엄청 그렇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반가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들어가세요, 다들.